반갑습니다. 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두산 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두산 LBT 등이 참여할 예정인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이제 티커로는 SMR입니다. 루마니아 SMR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전체 시장 흐름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좀 컸고 미국의 관세 노이즈가 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황과 두산 LBT의 주가 전망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장전에 우리 멤버십에서는 피팅 밸브 관련해서 태광을 말씀드렸는데 태광은 급등했고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일시정지해 두시고 꼭 읽어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산 LBT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얘기는 역사적인 얘기가 많았고 두산 LBT를 단기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유는 단기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도 뻔히 보이는 이런 지점을 지지할 것인가, 이탈했다가 반등할 것인가, 이 정도의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21,000원과 25,000원 이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지,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산 LBT를 제가 멤버십에서 HD 현대 비포 HD 한국조선양 APR 두산 LBT 이 네 종목을 집중적으로 4월 7일에 네 종목을 매수 강조했는데요. 그 중에 두산 에너빌티만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았고 실적이 그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4월에 APR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 이런 종목들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2배, 3배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APR 같은 경우는 제가 61,000원에 말씀드리고 24만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만은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35년까지 원자력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미중 관세 휴전은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90일 재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노이즈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임기 초기에 계속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고 그 노이즈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두산 에너빌티뿐만 아니고 조선주 같은 종목들도 조선주의 여러 종목들도 사실은 두고 보면은 관세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였고요. 그쵸? 상대적으로 관세였고 관세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은 조금 아쉬운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관세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같은 K컬처 관련해서 보시면은 K뷰티 관련주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K뷰티에 관련해서도 제가 멤버십에서는 달바 글로벌이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 깨졌는데 시가총액이 2조가 깨지는 순간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 지금 이 순간부터 10%, 그러니까 한 16만원, 15만원 이 사이 8월 20일 보험 예수 물량 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장전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관세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늘 원자력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사실 11월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대형 원전 또는 SMR 관련 사업에 기대감이 큰데 그 기대감에 우리는 내년까지 해서 원자력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두산에너빌티가 오늘 SMR 사업이 연기될 것이다 예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오지 않는 점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시장에서 분석해야 될 거는 산업 측면에서는 슈퍼사이클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는 기업이 내놓는 제품의 쇼티지가 중요하다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티를 말씀드릴 때 지금 당장 대형 원전과
향후에 2030년 이후에 SMR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는 장기 미래 내러티브고, 지금 당장은 H급 가스터빈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가스터빈 시장은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쇼티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26년과 27년을 넘어서면서는 쇼티지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사실은 지베르노바라는 주식이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수산에너비티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원자력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로는 지난 5, 6월에 굉장히 크게 올랐던 그런 흐름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제가 자주 얘기해 드렸지만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분석을 하더라도 제가 과거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여기서 보시면 물론 이제 당시에 시장이 안 좋기도 했겠지만, 시장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한미 반도체도 상당히 급등을 한 이후에 수개월간 행보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상승을 한 거. 그래서 26년 초부터 좀 괜찮지 않겠느냐, 또는 25년 11월에 불가리아 원전 관련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폭락 나왔다가 들어 올릴 것이고, 만약에 그대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26년 초, 25년 말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차트 관점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뻔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큰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선주, 특히 HD 현대마린엔진과 한화엔진을 7월 초중순에 매수를 강조했었고, 제가 당시에 이제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23,000원과 22,000원 부근에서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들어올리는 상황은 결국에는 이제 조선, 원자력 이런 장기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략자산 대미 수출 현황을 보면은 선박은 0% 수준입니다. 총 수출 대비 비중, 대미 수출 대비 비중을 보면은 선박은 미국 대미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물론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자동차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미 많이 한 자동차보다 제가 볼 때 앞으로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선박 쪽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특히 대미 투자에서 3,500억 달러 중에 우리가 2,000억 달러가 조선 부분에 투자되는 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500억 달러네요. 제가 2,000억 달러로 착각했네요. 1,500억 달러를 규모를 조선 부분에 할당했고, 이 조선 부분의 펀드는 사실 지금 이런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IRA가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진행됐다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그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우리 기대감은 당연히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러니까 2021년에 우리는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2020년과 2021년에, 그쵸? 2차 전지 관련주가 당연히 IRA 최대 수혜주로서 관련주를 매수했을 거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태조 이방원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IRA 관련해서 하나솔루션도 2020년과 21년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7배나 상승한 게 인상적입니다. 두산하르베이티는 원자력 관련해서 행정명령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수익이 이렇게 잘 나는 흐름은 기존에 제가 조선주를 매수해서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장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특히 K뷰티 관련해서는 K뷰티가 예상대로 지지부진합니다. 코스맥스는 21만원과 19만 5천원까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열릴 것이고, 특히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8월 20일 관세 노이즈와 보호회수 물량 해제 관련해서 얘기를 오늘 장전에 교육을 해드렸고, 사실 어제부터 교육을 해드렸는데, 어제부터 보시면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제가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지금 2조 2천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2조 밑에 또는 2조 부근까지 떨어질 걸 계산한다면은 당연히 지금부터 마이너스 10%면 보시면 자 16만원과 15만원 이 사이까지도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사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다 분석하셔야 되는데, 저는 KBT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고, 이 거센 흐름이 장기적으로는 더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근데 그 분위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뀌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이 훨씬 낫다. 조선이 훨씬 낫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조선과 원자력 이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조선과 원자력 다 괜찮지만 그래도 조선이 더 낫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실 원자력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괜찮아요. 근데 원자력은 당장 실적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보시면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들은 관세 노이즈가 없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이요. 그쵸?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 중에 하락하는 종목도 있고 오르는 종목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인그루드밸브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보시면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왜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 게 한국콜마가 이미 여기서 8월 8일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장대 음봉 이후에는 당연히 다른 화장품 주식들이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분위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보시면 이제 태광이라는 종목, 태광은 참고로 저희 멤버십에서 주요 수출 지역 매출 증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발전, 조선 등 전방 사업의 점진력 개선, 플랜트 부분 개선 속도가 느리다. 미국 철강 관세 완화 시기 단기간 내에 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세 노이즈가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피팅 밸브 부분에서 사실 2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신영증권 리포트를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오늘 바로 슈팅이 나왔고, 근데 이런 것도 보면 기술적으로는 사실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27,000원 부근까지 또는 27,500원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이걸 못 올렸다는 거는, 단기로는 뭐 분위기가 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계속 안 좋다 하면은 쭉 내렸다가 반등을 할 수 있는 패턴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리엔탈 전공, 태광 같은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 뭐 잡주 아닙니다.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와요. 근데 조선 쪽에서, 피팅 밸브 쪽에서 이런 종목들은 다 실적이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원자력 관련주들 중에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한전기술과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겠지만 원자력이 단기로 봤을 때는 당장 이제 불가리아 수주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야 괜찮겠지만, 만약에 불가리아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은 한 번쯤은 또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고, 차라리 그 타이밍에 신규 매수 진입이 더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마이너스 20%와 마이너스 30%의 급락 상황이 분명히 발생했고, 그 상황마다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 실제 오늘도 제가 왜 20만원이 코스맥스가 깨져야 된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마이너스 30% 구간이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와 마이너스 35% 구간인데 그게 20만원과 18만 5천원 이 사이인 거예요. 이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하락과 두 번째 하락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두산 LBT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21,000원과 25,000원 라인 매수를 강조했던 거는 첫 번째 하락이 마이너스 35% 찍고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좀 공격적으로 사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25,000원이었고 그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0% 16% 뭐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바로 밀어 올렸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쵸?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만 보고 주식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어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분석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가스터빈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은 대형 원전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SMR에 주목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러 관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주도주로 역할을 할 것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이던스가 2029년까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자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른다는 얘기처럼 한 2, 3년 후, 1, 2년 후 정도의 가이던스가 나오지, 이렇게 2030년까지의 가이던스가 나오는 거는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큰 그림을 보고 있고, 이 큰 그림 속에서는 트럼프의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주목해야 될 거는, 제가 어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미래 안보 자산을 선점하기 위해 시대별 안전자산과 안전자산 배경과 패권국의 관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금, 철, 석탄, 석유, 이런 이제 안보자산,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21세기의 쌀이었고, 이런 식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조선과 원자력이다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해양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물자를 나르고, 그렇죠? 물자를 나르는 과정이 우리가 배로 우리가 선박 말고는 다른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행기로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선박이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옮기고, 그렇죠? 물자를 나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거의 다 선박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이 2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왔고, 원자력 또한 20년 만에 어떻게 보면 2005년, 2007년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2007년 전후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원전 사태가 있으면서 원전 폭발 사태가 있으면서 대지진이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이 실제로 2010년부터 해서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죠. 오히려 원전 해체 관련해서는 한전 KPS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2010년부터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그렇죠? 한전 KPS는 오히려 2015년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대형 원전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 안 좋았죠.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정확히 2024년부터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국가 간의 결국에는 탈세계와 패권 다툼, 그 탈세계와 패권 다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극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이 갑자기 관세 전쟁을 11월까지 90일간 추가 유예한다. 우리가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이 참여할 예정인 뉴스케일 파워의 루마니아 SMR 사업이 투자 결정이 연기될 것이다 전망이 있었어요. 그러면 투자 결정이 연기된다는 거지 취소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오늘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취소된다고 해도 폭락은 오히려 매수 찬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갑자기 유예된대요.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노이즈가 한번 발생하면은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항상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후행적인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러지?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전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관세 전쟁이 일어날까?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미국 1강국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미국이 뭐 자꾸 떠들어요. 이것저것 떠드는데 중국은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강해진 거예요. 중국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너무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제 영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2005년, 2007년을 넘어서면서 중국이 이제 공장 역할을,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버는 돈을 우리는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국가가
국가가 돈을 법니다. 국가가 돈을 번다는 의미는 기업이 돈을 버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버는 그 산업이 성장하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면 그 기업이 뭐 세금을 내겠죠. 그렇죠? 그 세금을 통해서 국가는 어떻게 하냐? 미래에 대한 예산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먼저 돈을 어디다 뭐 30만 원씩 퍼준 다음에 갑자기 세금 뜯겠다. 뭐 자꾸 이제 자꾸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 자세히 보세요. 뭐 제가 댓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기준 정부안 불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5천이라면서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요. 여러분들도 이 상식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50억 이게 냉정히 얘기하면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세금도 못 걷어들여요. 세금을 못 걷어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아주 길게 놓고 보면은 이거는 영향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정부의 스탠스가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 영향이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시장 영향이라는 거는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면은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해졌냐 봤을 때는 중국이 버는 돈은 미래 산업에 투자한 겁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양자 컴퓨터, 원자력. 그러니까 지금 조선 원자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앞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조선, 방산, 원자력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조선 원자력은 우리나라랑 협력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리 장기적으로 좋아도 단기적으로 흐름이 폭락이 한번 나올 만한 흐름이 나와지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식을 사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나는 이제 쇼티지에 있는 기업이 내놓은 제품에 쇼티지가 있는 제품 그 종목을 살 거야. 또는 나는 이제 관세 노이즈가 없는 종목을 살 거야. 그쵸?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그냥 관세 노이즈로 저평가되는 종목을 살 거야.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관세 노이즈가 커진 상황에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최근에 이제 원이가 IPS, 심텍 이런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거든요. 이런 건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길게 놓고 보면은 관세 노이즈가 과연 여기서 끝날까? 저는 이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반응하는 건 제조업 건설 투자는 꺾이고 전력 건설 투자, 그러니까 원자력과 변압기 그리고 조선 이런 산업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플라이 체인 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몇 달 전 4월 5월부터 말씀드렸고 특히 조선 관련주를 우리는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멤버십에서는 HD 언더마인 엔진과 한화 엔진을 매수 단가 대비하면 상당히 큰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단기로는 사실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오리엔탈 전공 같은 종목이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소형주지만 한번 이제 이번 하락장에서 단기로 한번 분석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은 저희 멤버십에서 제가 아주 너무 오랫동안 조선은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조선 예상대로 가장 좋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원자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원자력이 지금 여기서 사실 분위기가 더 좋아지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조금
완벽한 찬스 같은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 완벽한 찬스는 뭐냐면 노이즈가 한번 나온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완벽한 찬스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시는 어떤 이제 정권에서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잔뜩 매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려요. 지금도 예상하는 어떤 노이즈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연기, 뭐 불가리아 원전 실패,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올리는 게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못 올리고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는.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는 올린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 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차트상으로 보이고, 그죠? 그리고 전체 시장을 보더라도 여태 지금 시장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뭐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4월, 5월에부터 계속 원자력 관련주 계속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석탄의 시대, 석유의 시대에는 결국에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됐던 영국과 미국은 석탄과 석유를, 그렇죠? 점유율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갔고, 지금은 이제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사이언스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이 그 원자력 기반의 AI.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자력 기반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가스터빈 기업일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그죠? 터빈 기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는 조선과 원자력, 이런 전략물자, 안보 자산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조선. 물론 이제 뭐 K뷰티다, 엔터다, 뭐 원자력이다, 이런 거는 일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조선은 일정의 영향을 받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지금 보시면은 조선 투자가 속도를 높일 개연성이 있고,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고, 1년 여기서 보시면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의원이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 그래서 이번 대미 투자를 필두로 한국의 조선업체들도 미국의 해상 패권과 함께 구청.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해상 패권에 100%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력이 떨어지는 순간 스페인과 프랑스 꼴이 날 수 있어요. 과거 역사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패권 다툼도 중요하지만, 냉정히 말하면은 사실 이제 만약에 뒤처진다면은 그거는 조선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분명히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조선업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협력할 곳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고, 일본은 좀 약하다. 조선업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수준이 높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조선업이고,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방산주들도 내리는데, 저는 이제 방산주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방산주는 빼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대로 굉장히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선 중심으로 계속 보시면서, 오늘도 결국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또 조선이었다. 그리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종목들을 몇 가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노이즈가 없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종목들은 조선하고 엔터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 멤버십 분위기 괜찮았는데요. 특히 이제 수익 실현을 크게 하신 분들 많은데요. 손실 난 거 20만원 포함해서 1,300만원 수익 나셨네요. 특히 조선주들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태광 오늘 뭐 20만원 가까이 보셨고요. HD한국 조선해양, YG 엔터테인먼트, 특히 이제 조선주, 엔터 이런 종목들이 상단으로 크게 열리는 모습 인상적입니다. YG 엔터, SM, 코미코 100만원 축하드립니다. 130만원 축하드리는데요. 조선주, 원자력, 반도체 소부장, 한화인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6월, 7월, 8월 석 달간 수천만원 수익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다 합치면은 6,700만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코미코, HD한국 조선해양 20%, 10%,
170만원, 코미코 17%, 17만원, 두산으로비티 36만원, 원익IPS 94만원, HD현대중공업 26만원 축하드립니다. 두산으로비티, 진성TC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BH, YG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오늘 96,000원, 원익IPS 51만원, 100만원, HD현대중공업 26만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 굉장히 큰 수익이 이어졌습니다. 340만원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수익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원익IPS, 달바글로벌, 코미코, 하나인진까지 200만원 수익 나신 분 계십니다. 한국금융지주 8%, 원익IPS 8%, 강남선비님 7월 30일 가입 후 꾸준히 방송 들어보고 오늘 첫 수익 났어요. 매도는 언제 할지 몰라 사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가입 전이라면 수익 조금 보고 매도했을 텐데 믿고 감사합니다. 원익IPS로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 안녕하세요. 지난달 새로 가입한 누구누구입니다. 가입한 후 바로 비록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제 주식창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하시는 부분이 여유있고 개념을 정립해주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큰 추세, 흐름 가운데 유력한 종목을 출연해 나가는 지도 부탁드립니다. 첫 수익이 나서 무엇보다도 이제 개념을 정립해 준다는 거죠. 원익IPS 480만원 투자해서 31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원익IPS 두산 테스나 수익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빨리 팔았네요. 저렇게나 올라간다고요? 하면서 61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G 현대마린엔진은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루에 또 36만원, 코미코, 원익IPS, 그리고 HD현대중공업, 대덕전자, 달바글로벌, 카카오, 하나엔진, ISC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또 보시면은 HD 현대마린엔진, 코미코, HD 한국조선해양 100만원, 그리고 800만원, 이번 주에 또 800만원 수익 나셨네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멤버십은 정말 엄청난 수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만원, HD 현대마린엔진은 제가 계속 매도하지 말라고 우리 멤버십에서 강조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큰 수익 났고요. 코미코, 현대건설, 특히 코미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상승할 때 눌림목 매수하면 좋겠다고 원익IPS와 함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원익IPS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오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바글로벌로 수익이 났는데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7일부터 20만원과 18만 5천원 사이 매수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달바글로벌 정확히 18만 5천원을 찍었죠. 정확히 여기서 보시면 18만 6,100원을 찍었습니다. 거의 소름 돋는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벌써 8월 1일부터 몇 거래일 안 됐는데도 이렇게 큰 수익 나신 분 계시고요. 오늘 하루 200만원, 달바글로벌, 동성화인텍 9%, 코미코, HD 현대마린솔루션, 한국전력까지 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달바글로벌 14% 150만원, 달바글로벌 14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달바글로벌로 많은 분들이 2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8월 7일 19만원, 달바글로벌, 원익IPS, 두산에너비티, 동성화인텍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멤버십 수익 후기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79만원 버신 분 계시고요. 지금 HD 현대마린엔진, 현대건설, 코스맥스까지 한국전력, 하나엔진, 니가켄바이오, 코스맥스, HD 현대마린솔루션 13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종목들이 다 추가로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8월 1일부터 6일 사실상 이제 겨우 이제 4거래일 동안 1200만원 수익 나시면 축하드립니다. 동성화인텍, HD현대중공업, 현대건설까지 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D현대마린엔진 18%, 현대건설 9%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멤버십에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계속 크게 올라갈 종목 계속 멤버십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우리 빅데이터 그런 멤버십 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 31%, 17만원 수익이시고요. HD현대미포 9%,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동안 보시면 35만원, 두산, KCC, 하나엔진, 하나건물주주, 코미코, 코스맥스까지 축하드립니다. HD 현대마린엔진 61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코스맥스까지요. HD 현대마린엔진 11%, 한화엔진 11%, 700만원, 300만원 각각 축하드립니다. HD 현대마린엔진 100만원. 제가 이제 선박엔진 관련해서 쇼테이지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큰 수익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한화엔진, 삼성중공업, 코스맥스, HD현대중공업까지 2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하루 동안 또 47만원, 6% 수익 축하드립니다.